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늘은 다이빙계에서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혹은 많이 인구에 회장되고 있는 그 DIR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스쿠버 다이빙의 DIR인데 실제 이 DIR이라고 하는 Do It Right, 굳이 번역하자면 옳게 하자는 뜻이죠. 이 DIR이라고 하는 것이 스쿠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체, 사업체에 다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의 DIR에 대한 어떤 역사, 개념, 장비, 이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DIR은 테크니컬 다이빙 쪽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지금은 그것을 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 도입을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선 DIR이라는 용어는 Doing It Right, 옳게 하기, 혹은 Do It Right, 올바르게 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결국은 오른쪽에서 다이빙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하는 내용의 레벨이나 어떤 환경적인 도전 정도가 높아질수록 다이버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더 강해지겠죠. 이것을 어떻게 한번 조절을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위험성이 노출됐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준비, 계획,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DIR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안전, 그 다음에 많은 다이버나 교육단체나 이런 데서 요즘은 DIR을 환경 보존에도 가미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IR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WKPP, 이것은 GUE나 UTD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Woodville Karst Plain Project라고 해서 결국은 이게 설명하면 좀 깁니다만은 일단 동굴 다이빙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대형 동굴 탐사에 적합한 어떤 다이빙 철학을 정립하자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995년에 조지 얼바인 3세가 그 잡지 기고하는 글에서 이 DIR 개념을 처음 주창을 했습니다. 이 얼바인하고 JJ, 제럴드 자블론스키가 GUE, 글로벌 언더워터 익스플로러를 창설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원래 GUE에서 교육하던 DIR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에 GUE 펀더멘탈로 그 교육 과정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GUE와 UTD, 이게 Unified Team Diving이죠. 이 두 단체가 적극적으로 DIR을 홍보하고 강조하고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도 많은 환호와 야유가 같이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JJ, 제럴드 자블론스키, 이 사람이
한국에 한번 왔었죠. 지우이와 이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할시온 장비를 판촉 홍보하기 위해서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후포에서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우이 창설자 좀 되면 거대한 몸집에 이렇게 특수힘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난해나 비슷했습니다. 우선 그 DIR의 그 핵심 개념입니다. 첫째, 팀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2명이 해도 사실은 팀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다이빙 계획을 해야 되고, 다이빙 스킬에 대한 어떤 개념, 장비에 대한 개념, 그 다음 그 다이빙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수립, 확립, 이해, 그리고 실행이 필요한 그런 것이 이 DIR 개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DIR에서는 그 첫 번째가 팀 다이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이빙하는 팀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서로의 임무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팀원들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팀원이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빙 장비를 모두가 같은 형태로 갖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쉽게 우리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윈 시스템을 쓰고 어떤 사람은 BCD 시스템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쉬워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팀 다이빙 개념 안에 팀원이 아는 그 사람이 다이빙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해서 팀원끼리 다이빙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다이빙 계획입니다. 이거는 모든 계획 내용은 현장에서 그 계획이 바로 투입되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요. 모든 다이빙 계획 수립과 과정에 전 팀원이 함께 참여하고 그 계획에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 DIR 개념 중 하나이고요. 다이빙에 꼭 필요한 모든 장비를 모든 팀원이 동의한 것만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이 다이빙 계획 중에서 이 사람들은 그 상승에 있어서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는 우리가 감압을 하기 위한 어떤 수심이나 상승 속도나 이런 게 정해지겠죠. 그러나 비록 그게 레크리에이션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당 9m 혹은 분당 18m 이런 식의 상승 속도보다는 이 레이쇼 데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9m를 올라가는데 1분이 아니라 3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 그냥 동해안에서 다이빙하고 상승하는데 불과 20분 다이빙하고 올라올 때 보면 막 10분씩 이렇게 걸립니다. 더 안전하다면 더 좋은 거겠죠. Do it right을 위한 다이빙 스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스킬은 어떤 다이버가 갖추고 있는 스킬이 그 다이빙 계획에 의한 그 다이빙 행위를 할 때 적합한 수준이 아니라면 절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다른 다이버가 이게 팀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라면 모든 계획이나 다이빙 행동을 가장 레벨이 낮은 다이버에게 적합한 어떤 다이빙 계획이나 그 행위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DIR 개념을 추종하는 다이버들에게는 꾸준한 스킬 연습을 통해 그 수준을 유지하게끔 강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의 모든 해양에서의 다이빙, 마지막에 저희들이 안전정지하는 어떤 그 시간, 수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마스크 벗었다 쓰고 호흡기 버렸다가 되찾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다가 물 밖에 나왔는데 배에 탔던 그 다른 팀 다이버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이빙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아직도 연습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DIR 다이빙 스킬, 특히 이제 이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이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면, 반드시 버블을 내면서 어떤 그 호흡기를 되찾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입에서 뺐을 때 버블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상당한 수준의 다이버가 텍 다이빙이나 이 DIR 다이빙에 참가한다고 봤을 때 이 버블 내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스노클도 우리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사실 필수로 사용하게끔 강조하죠. 근데 이 DIR 다이빙 스킬이나 장비에는 스노클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요구를 하고요. 팀원은 전체가 동일한 형태를 사용해야 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교육할 때 보면 이건 같은 회사 거를 쓰라는 건 아니야. 같은 형태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 걸 쓸 때 이게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기가 쉬울까? 그건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다이빙 장비에 뭔가 이 호스, 게이지 이런 것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심지어는 나이프도 붙이고 라이트도 디링에 걸고 해서 몸에 뭔가 이렇게 추릉추릉한 상태로 물속을 유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절대 금합니다. 호스가 쭉 늘어져 있는 nothing loose입니다. 이것도 entangle, 엉킴의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 DIR은 우리가 케이브 다이빙, 동굴 다이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빙 장비는 몸에 쫙 달라붙고 반면 호스나 게이지는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다이빙 장비에 대한 DIR 개념이 써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력 조절기 BC, BCD 이런 것을 쓰지 않고요. 백플레이트에 하나에서 달아서 그 뒤에 하나의 독립된 부력 조절 공기주머니인 그 윙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부력 조절을 드라이 수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도 지금 호흡기 밸브를 딘 밸브와 그 요크 밸브가 주종인데 테크니컬 다이빙, 특히 동굴 다이빙에서는 그 요크는 위험하다 해서 딘 밸브를 강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레크레이션 다이버들 분들도 딘 밸브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이브 리조트에는 딘 요크 그 뭐 어댑터를 많이 준비해가 있는 것도 흔히 있죠. 스테이지를 사용할 때요, 스테이지 실린더를 과거에는 그 좌우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측에 농도가 높은 거, 뭐 좌측에 낮은 건가 이런 식으로 달고 다이빙했는데 지금은 DIR에서는 모두 좌측에 대롱대롱 매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돌리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submersible pressure gauge요. 그 잔압계는 싱글 게이지로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이것의 그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DIR 다이빙 장비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프, 가위 뭐 이런 거 거의 필수일 거고요. 핀도 그 스플리트 핀은 절대 금지합니다. 그게 사실 조류를 만났을 때 강력하게 킥하기가 쉽지가 않죠. 스플리트 핀이. 그리고 그 가벼운 재질보다는 그 고무로 된 그리고 검정색의 핀을 강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추후에 어떻게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도 2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밝고 꽤 그 볼륨이 나가는 주 라이트와 백업 라이트가 있는데 이 백업 라이트를 그 하네스에 달아가지고 필요할 때 그것을 한 손으로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시키죠. 문제는 요즘은 이 라이트가 우리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다이빙 라이트가 작은데도 어마어마한 루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라이트 백업 라이트를 옛날처럼 굳이 배터리 캐니스터가 있는 그런 걸 뭐 꼭 사용해야 되느냐,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DIR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에서 스쿠터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스쿠터를 많이 팔고 있죠. 이게 DIR과 DI wrong입니다. 이 doing it wrongly, 잘못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호스 클립 같은 거를 쓰는데 모든 그 사용하는 클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 클립 중에 더블 엔드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냥 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링도 또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 넣었다 뺐다 할 때 우리가 손의 감각을 하기 때문에 뒤에 거리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주의 호흡기 2단계에서는 비교적 작은 거를 사용해서 디링에 걸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 중에는 이 클립이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거나 걸려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컴퓨터를 지금 사실 DIR이니 뭐 동굴 다이빙이니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이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상승할 때 컴퓨터보다는 보텀 타이머라고 해서 그냥 시계죠. 그거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하자, 뭐 이런 것을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컨솔 잘 쓰지 않고요. 헬멧도 그게 이렇게 질질 끌리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헬멧에 무슨 뭐 카메라를 달는다든지 해서요. 그래서 그것도 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데코 실린더도 지금 데코 실린더는 알루미늄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백게스를 스틸로 쓴다고 데코 실린더까지 스틸로 쓰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배터리 통은 그 허리 앞쪽에 차게 되어 있고요. 스위벨 가스 호스는 쓰지 않습니다. 스노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를 팔에 이렇게 감고 있던 뭐 그런 종류보다는 페이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웹노트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요. 탱크에 부착되는 포니 바틀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글쎄요,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어떤 그 습관 같은 다이빙 행위를 별로 안 좋다, doing it wrong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유선형으로 유지해야 되고요. 이미 다이빙계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유형을 쓰게끔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킬에서 밸런스와 트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EAN을 한 3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GU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스 공기로 다이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공기는 다이빙의 나쁜 가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내지 뭐 트라이맥스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 부분압은 활동적인 다이빙 중에는 1.0, 맥시멈 1.2바를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요. 감압할 때는 산소 부분압을 1.4바, 100% 산소일 경우는 1.6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스 실린더에는 내용물을 철저하게 기록을 하겠죠. 비판과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솔로 다이빙을 교육하는 단체들은 뭐 DI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많은 다이빙 스킬들에 이 DIR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 2와 2, 3 클럽이 1년에 한두 번이나 한두 세 번 하는 클럽 회원들입니다. 그렇게 액티브한 다이버들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저희들 전체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처럼 다이빙에 맛이 가서 그냥 막 그저 가고 싶어 못 견디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DIR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DIR에서 보텀 타이머를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히 다이빙 컴퓨터를 무시하다니 하는 이런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감압 다이빙, 즉 레크레이션 다이빙 할 때 과연 DIR 이것이 어떠냐, 다이빙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는데 인지, awareness라고 하죠. 이것은 awareness는 수중 환경에 대한 awareness요. 그 다음에 버디 팀의 어떤 현재의 상태 상황에 대한 awareness. 물론 내 자신의 안전, 내 자신의 건강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밸런스와 트림이 잘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스킬은 항상 최대의 수준을 유지하시고요. 자신과 버디, 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배려해서 저희들이 다이빙 하는 것이 DIR, 무감압 다이빙, 즉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이 DIR이 강조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크레이션 다이버의 경우에 텍 다이버들처럼
주 2단계를 롱호스를 사용하는 것. 만약에 텍다이빙을 계속 하다가 한 번씩 싱글 탱크 다이빙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그 장비를 쓰면 되겠지만, 그 롱호스를 쓰는 사람들이 그 롱호스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훈련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DIR에서 강조하는 이렇게 트림, 그 밸런스 이런 것 때문에 벨트를 쓰지 않고 전부 다 그 웨이트 주머니에 해서 그것도 내 몸 앞에 이렇게 내가 뺄 수 있게 사용하지 않고 모두 탱크 주위에 많은 웨이트를 달고 다이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히 초보 다이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웨이트는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최소한 일부라도 제거를 해서 우리가 부력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웨이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의 그 DIR은 나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